장기요양 현장을 보게 됩니다.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중개인 보험조례가 되고 있는 게 정수다 보장하라! 그리고 장기요양인 원장들 이렇게 참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가와 시설과 소규모와 대규모 법인과 민간인 전체가 다 참여한 것 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총망라가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이 과거와 현실과의 괴리 현상이 심한데 이걸 자꾸 고집하면서 지속해가는 정부는 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 현 정부에 움직이지 않으려는 복지부동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예산이 얼마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그런 주장들은 그들의 합리화이지 현장의 이야기도 그리고 장기요양의 현실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맥을 짚으셨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핵은 의료와 복지가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 맥은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이 위축돼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성기 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급성기 병원 이후에 악급성으로 요양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급성 이후에 건강하신 어르신 또는 치료받으신 어르신들은 요양시설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여생을 보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의료의 모든 체계와 복지 체계가 형평성 있게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늦게나마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희정 의원이 국회에서 본인부담 상한제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셨는데 2017년도 지금 보호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 부담금, 시설은 270만 원, 공생은 211만 원, 재가 서비스는 146만 원, 현재 부담하고 있는 그 부담에서부터 시작하자. 지금 보조금을 동결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 하는 그 제한점은 좋은 그 시작점, 논의의 시작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부담 재정이 더 이상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약이, 그 효자 공약이 실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광화문 집회를 보니까요, 정말 그 결의에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총 결집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장기 요양은 그 노인 원장님들이 길거리에 나온 것은 지금 50년 역사, 올해 여의도, 영의도 그리고 광화문, 이게 최초인 것입니다. 왜 노인들이 일어설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성찰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그러한 고집, 그리고 그동안 10년 동안 탄압해왔던 탄압, 그리고 수가를 오히려 동결하는 것은 간두고 간에 그 수가를 계속 깎아왔던, 그래서 시설이 운영될래야 운영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주지 아니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하게 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처럼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폭발하게 되는데, 이제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기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노인복지 내지는 노인요양 시스템의 변화는 이런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구태의연한 자세로 복지부동하고 있는 복지부의 그 처사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변화의 충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국가는 망했습니다. 지금 장기요양과 의료의 변화의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맥을 수년 동안 놓쳐왔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노인 의료비는 25자라는 엄청난 상태로 급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대책이 유효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 일환의 그러한 정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일본에 있어서 요양병원을 38만 병상을 5만 병상까지 끌어내리는 데는 그저 통제의 일환으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어떤 방향을 제시했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그걸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어떤 통제 정책은 통제고 억압 정책인데, 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유인책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장기요양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는 거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현명한 국민이 선택합니다. 현명한 국민이 선택해서 이 균형을 되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정말 신의 한 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약을 실행해 주십시오. 일본의 선례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지금에 있어서는 노인 개호보험이 증가된 요인도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켜서 아주 낮은 수준에서 모든 국민들이 이 개호보험 서비스를 받게 했던 것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료를 개호보험에 포함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게 문제가 되었고, 이게 개호보험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를 장기요양보험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확대시킨다 할지라도, 본인부담 상한제를 확대 시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재정은 충날 수가 없는 건강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대통령이 계획했던 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잘 검토해서 원래 원 초심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일본보다 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부담이 확대됨으로, 본인부담이 과중함으로 인해서 의료로 몰리고 있는 그런 왜곡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공약이었고 그것을 지켜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공약사항이고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언하셨는데, 치매 국가 책임제 지금 이대로 가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의료 중심의 노인 복지 정책은 선진국 어느 데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노인의 문제는 그 돌봄 서비스가 중심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중심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의 공약인 본인부담 상한제를 반드시 이행해야만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의료 중심 또는 치매 안심병원, 이 정책만 갖고는 치매 국가 책임제는 결코 요양병원의 그러한 전철을 밟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모든 장기요양인들이 저렇게 외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현장의 이야기를 대통령은 들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노인복지의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차원, 그리고 정치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네, 지금 보건복지부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음을 수년 동안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대안한 제안은, 이 제안은
몇 년 후에 다시 어떤 병폐와 왜곡으로 다시 우리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치인과 그 다음에 박능우 장관은 내놔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지와 의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인 복지와 의료를 통제가 아닌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그러한 전향적인 방법을 제시해야만 될 것입니다. 장기요양에서는 많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것을 실천해야만 된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네, 이 복지인들이 장단기적인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어떤 바른 정책 제안을 정부한테 제시를 했는데 이걸 자꾸 문기적거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라도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중요하고 국민의 주권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주권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의 그런 패턴이었고 지금은 국민의 주권 시대입니다. 국민에게 있어서 답이 찾아질 수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안한 그 제안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이미 현장에서 제시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것을 충분히 수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절절한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앞으로 향후 어떠한 행보를 우리 노인 복지인들이 걸어갈 것인지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청와대와 국회에서 이런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5만 명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가 굳이 필요 없도록 박능우 장관님께서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노인복지인들의 애로사항을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의원들의 행보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은 어떠한 반응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공약의 동영상은 전 국민이 보고 감격했던 사항입니다.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도 공약하셨고 이걸 적극 지지하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실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유승민 비상대책위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을 약속하셨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철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그런 법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는 것이 우선 중요한 과제가 되겠군요. 네, 이미 상정돼 있던 법안이 이제는 이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통과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그때까지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같이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령 사회를 지금 사실상 맞았습니다. 어느 도는 초고령 사회로 가 있습니다만은 노인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첫 번째도 어르신의 삶이요. 두 번째도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서비스 질 향상이 첫 번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적정 수가도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각종의 가족들의 비용 부담도 줄여줘야만 됩니다. 17.8%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기요양 요양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만 8천 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을
상한제를 통해서 할인해 줘야만이 이분들이 노후를 돌봄 서비스를 잘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의 질을 우리는 보장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 회장님이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 등지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그 박수를 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1인 시위를 또 하시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시위에 익숙하지 못한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그 공약이 번복되지 않냐고 이행되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을 다시 한번 찾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는 절규가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우리의 노인복지인들은 저와 똑같이 함께 다 나서기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그 전국의 그 노인 어르신들이나 복지인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힘든 여건 속에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노인복지인들을 대변하지 못했던 이 협회에 대해서 책찍질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그 권익 신장을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국가 책임제 노인 장기 요양이